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바벨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FAQ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대체 어떤 별자리를 봐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일관적으로 사람마다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차트는 제가 샘플로 가져온 월트 디즈니의 출생 차트예요. 보면은 이렇게 여기저기 별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별자리 운세를 본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제가 처녀자리 운세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피자 한 조각을 떼내듯이 처녀자리만 딱 잘라서 이 처녀자리가 이번 주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월트 디즈니 씨는 여기에 상승궁이 있으니까 처녀자리 운세를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상승궁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태양은 사수자리에 있고 달은 천칭 자리에 있고 화성, 토성, 목성이 염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염소 자리가 스텔리움이 돼서 염소 자리 기운도 엄청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처녀 자리만 잘라서 봐도 여기서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천칭 자리를 봐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사수나 염소 자리를 봤을 때에도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별자리 운세든 여러분들이 일간으로 보는 사주 운세를 보시든 이거는 단식 판단이라서 그래요. 한 가지 요소만 놓고 보는 그런 기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의 흐름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차트의 생김새에 따라서 와 나는 진짜 잘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야 나는 별로 안 맞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고 그래서 결국 나에게 어떤 별자리가 잘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고 찾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다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을 하고 있는 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는 이 출생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네이탈 차트는 나라고 하는 캐릭터의 설정집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월트 디즈니로 예를 들어보면 얼굴이 잘생겼을 것이다. 이건 그냥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미술에 재능이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교육열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집에 돈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배우자 복은 없을 것이다. 근데 연애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타고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이제 쓰는데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집을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그게 이 네이탈 차트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고정값이 네이탈 차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운에서 변화하는 개인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우주의 흐름과 나의 궁합을 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천칭자리분은 제가 MBTI가 ENFP일 때는 ENFJ셨나요? ENFP일 때는 사자 자리가 엄청 잘 맞았어요. 근데 제가 요새 INFP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천칭 자리가 엄청 잘 맞고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타고난 기본 설정집이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은 내가 천칭자리가 엄청 잘 맞았는데 올해가 되면서 뭐 생일이 지나면서 갑자기 상승궁이 잘 맞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일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점성술적으로 개인을 본다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네이탈 차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1등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생일마다 바뀌는 솔라 리턴, 디렉션, 또 타임로드도 바뀌죠. 시간이 흐르면서 타임로드도 바뀌고, 프로그레션도 보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사건으로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걸 다 겹쳐서 중첩해서 봐야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밑이 비치는 투명한 종이를 위해 겹겹이 쌓아서 와, 이 부분이 찐하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흐름에 있어서도 나도 변화를 하고 여기에서 따르는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뭐 이번 주의 운세, 천체 구조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우주의 흐름이죠. 이거를 트랜짓이라고 점성학적인 용어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꼴등 기법이에요. 안 중요하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관점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월트 디즈니의 차트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네이탈 차트이고 밖에 있는 게 트랜짓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옮겨보면 밖에 있는 별들이 조금씩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자리 운세를 본다고 하거나 천체 구조의 흐름을 본다고 할 때에는 이 밖에 있는 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끼리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처녀 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별들이 움직이면서 뭐 상승궁 처녀 자리로 본다면 처녀 자리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네이탈 차트의 수많은 별들하고도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 운세에서는 뭐 별말 없었는데도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뭐 천칭자리, 태양궁에 물병자리, 상승궁, 뭐 저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천칭자리가 더 잘 맞을 수 있고 누구는 물병자리가 더 잘 맞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생일 이후로부터 원래 그 전까지는 천칭자리가 엄청 잘 맞았거든요. 근데 생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상승궁이 더 잘 맞아요. 천칭자리도 저한테 맞기는 하는데 뭐랄까 강조점이 달라진 느낌? 어쨌든 저는 지금 물병자리가 훨씬 잘 맞는 사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별자리가 잘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저는 왜 안 만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적인 운이 훨씬 중요한 어떤 스토리를 그려나가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볼 만한 주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과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과거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실제로 제가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세를 올렸지만 이게 그 지난주부터 발현이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전 항상 목요일부터 촉이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아는 것이 과거뿐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이거 제가 세운 계획이랑 똑같아요. 계획이랑 너무 잘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정보랑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세운 계획이랑 잘 맞아요. 와, 별타님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지난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왜냐면 우리는 미래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그런 계획을 해놓은 게 없으면, 뭐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한 게 있다면 미래가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당장 내일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얘기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과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난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번 주에 천칭자리 운세에서 제가 웬 떡이 들어오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천칭자리 분이 저 10년 적금 만기돼요. 이건가 봐요. 근데 다른 떡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0년 적금이 만기가 되니까 이분은 큰 떡을 받으시겠죠. 이거는 내가 계획한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번 주에 제가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한 대가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떡이 들어왔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다른 떡이 생긴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범주에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그거 돈 받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다른 게 생겼는데 이거는 제 예상 범위 밖에 있었던 거지만 제 리딩이 맞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정말 살아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점을 보는 사람과 보러 오는 사람,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랑 되게 잘 맞을 수 있고 인연이 되게 잘 닿는 분들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미래는 살아보기 전에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듣는 그 시점에서와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주시는 질문, 좋은 운은 언제 오나요? 좋은 얘기 왜 안 나와요? 좋은 운은 언제 오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정말 오매불망 기다려요.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일들 대박 나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제가 마음이 편하자고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결국 이 카드 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저한테는 잘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맞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살면서 유용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용성을 보고 저는 계속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결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별자리에 대해서 별자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점성학적으로 행성이 10개가 있어요. 일단 개인에게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태양, 달, 수성, 금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7개가 개인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여기를 넘어가서 있는 게 이제 천해명
왕성이들이 있죠. 얘네는 약간 항성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길성, 나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주고 즐겁게 놀게 해주고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해주고 길성 뭐가 있냐? 금성, 목성이 대표적이에요. 태양과 달은 사실 중립적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얘네도 기본적으로 루미너리, 해, 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넉넉하게 길성의 범위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얘네는 다 빡센 애들이에요. 화성, 전쟁의 별이죠. 토성, 인내와 시련의 별이죠. 천해명, 천왕성은 벼락이 치듯이 뭔가를 찢어놓는 힘이고, 해왕성은 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만드는 별이고, 명왕성은 핵폭탄의 별이죠. 얘네는 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힘을 나타냅니다. 수성은 박쥐 같은 애라서 길성이랑 만나면 착한 척하고 흉성이랑 만나면 얘도 흉해지는 그런 별이라서 중립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운을 본다라고 할 때 길성끼리 만나면 이제 누구나 말하는 좋은 일이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풀이가 나와요. 뭐 금성이랑 목성이 만나니까 뭐 파티가 있겠네요. 뭐 좋은 소식이 있겠네요.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근데 길성들끼리만 만나지 않고 여기에서 흉성이 하나라도 같이 붙어 있게 되면 금성, 목성 만나도 토성이 여기 같이 끼어 있으면 근데 그 와중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흉성들끼리 만나면 우리 화토 육각 이번 주 있었죠. 한 월, 화, 수 정도 여러분들이 영향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바쁘거나 아프거나 싸우거나 손재수가 생기거나 뭐 등등등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흉한 일들은 흉성의 조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운이라는 건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훨씬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길성끼리만 만나야 되는데 흉성이 하나라도 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운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운을 볼 때에는 항상 과정과 결과를 나누어서 봐야 돼요. 과정이 길할 수 있고 과정이 흉할 수 있죠. 과정이 길하다. 내가 일하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 뭐 놀고 먹었다. 뭐 하는데 일들이 쭉쭉 뻗어나갔다. 그 다음에 결과도 길흉, 이거는 뭐 성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결과의 길흉도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나 잘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투자한 거 완전 꼬라박았어. 되실 수도 있고. 나 진짜 공부하느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시험에 합격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길한 운이라고 하는 게 특히 타로 카드는 물론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냥 상황을 묘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묘사다. 일기예보처럼 오늘은 날씨가 뭐 맑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춥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그래서 비 오는 날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겨울에는 항상 추위를 많이 타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비 오는 날이라고 날씨가 뜨면 항상 이거는 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더위를 많이 타서 더운 날씨가 싫더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운세를 본다고 하는 건 이게 나의 호불호에 맞으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합하면 좋은 운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늘에 움직이는 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냥 개인이라는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작은 마음이 있죠. 나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인데 별들아, 내가 원하는 거 언제 이루어지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보고 있겠죠.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저 진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을 하게 됐어. 너무 행복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3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결혼한 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과정 속에서 흉한 운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열심히 하고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할 수 있고, 내가 욕망에 끄달려서 너무너무 힘이 들다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남들한테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이런 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망들에 끄달리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좋은 것의 기준을 바꾸기 위한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건 정말 다양한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물질적인 것에 초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황금 만능주의에 매몰되어서 살 수도 있겠죠. 어느 것이 더 행복한 삶인가? 그거는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확률적으로 좋은 운이라는 거를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려면 화성 써야 돼요. 운동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식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풀떼기만 먹어야 돼요. 토성에 인내심을 써야 됩니다. 흉한 것들을 잘 썼을 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길한 결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약간 일기예보 정도로 봐주시고 인생을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사주든 점성술이든 아니면 타로카드이든 그러한 도구들을 여러분들을 위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는 점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법이 무엇이 되었든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가 되게 하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점술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가장 제가 경계하는 것이 이 보는 결과를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나 취업은 봤는데 올해 상반기에 취업 안 된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상반기에 취업운이 꽉 막혀 있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후에 취업운이 들어왔을 때 훨씬 크게 복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취업이 된다는 말만 듣고 아무 회사나 막 들어갔는데 나랑 잘 안 맞는 회사였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특히 나랑 정말 잘 맞는 점 봐주는 사람이 있다. 되게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되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바라보고 현실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한 번은 길 가다가 이렇게 타로를 보러 갔던 적이 있어요.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는 저도 막 이제 연애를 하면 당연히 행복한 줄 알고 연애 최고야 막 이러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로를 보러 가서 물어봤죠. 저 연애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그때 이분이 저한테 카드를 막 펴서 보시더니 주변에 남자 있죠? 돈 많은 남자가 보이는데 나이가 좀 많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있지 않아요? 연애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되게 좋죠. 좋은 점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돈이 많다고? 어른스럽다고? 기댈 수 있다고? 예,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저한테 소개팅이 들어온 거예요.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얘기한 거랑 조건이 되게 비슷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보다 나이도 좀 많고 돈도 많고 되게 어른스럽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든 것이, 아,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았을 뻔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저는 이분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많이 좋아하지도 않았고, 저랑 잘 맞는 사람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제 인생에 별로 좋은 흔적을 남기고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뭐 어리기도 했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타로에서 사귄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랑 사귀어야겠다. 이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덜컥 사귄 거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이제 그때 내가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이 사람이랑 나랑 별로 잘 맞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좀 저에게는 이제 과거를 되짚어보면 후회가 되는 경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연애할 수 있을까, 취업이 될까, 내가 희망하는 것들에 대한 리딩을 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잘 된다고? 막 그럼 들어오는 거 덥석 붙잡는 거죠. 이건가 봐 하고 붙잡았다가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뭐 결과가 된다던가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아까 우리 앞서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당장에는 좋아 보여도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에 가서는 운의 흐름도 달라지고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무언가를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점수를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을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주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을 항상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이 현실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습관,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보시면서 궁금한 게 많으셨던 분들에게 유용한 이야기가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